네, 종가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분과 함께 전략 제대로 세워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 모실게요.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초록색 넥타이로 네. 백과 야무지게 맞춰서 와주셨는데 시장이 오르긴 오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뭘 봐야 하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거래량 같이 리스트 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거래대금 상위 리스트 보여주시죠. 자, 오늘은 색깔을 달리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이고요. 신규 상장주 클로봇,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와 실적군, 유한양행까지 보여집니다. 어디 주목하실까요? 오늘 이제 유한양행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준비한 건 두산에너빌리티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궁금한 종목이기도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고 네.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니즈를 더욱더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원전과 전력기기가 약간 디커플링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됐든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 전반적인 글로벌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서 24조 원 규모에 대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확대될 수 있을 가능성에 지금 무게를 더욱더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뭐 BHI라든지 여러 가지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굳이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두산에너빌리티를 추천을 드려서 목표 가격이 21,500원에 안착이 되긴 했는데 오늘 흐름까지 좀 살펴본다면 이전에 10월 17일 날 갭상승에 대한 것을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그 메꾸는 그런 작업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에 대한 자리가 21,000원대가 이전에 있었던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조금 느리게 움직일 수 있지만 지속적인 상승을 통해서 전고점에 대한 트라이까지 조금 더 기대감을 높이고 대응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목표 가격을 24,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좀 더 홀딩적인 측면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과연 이 박스 있잖아요. 이 위로 어떻게 또 치고 갈 수 있을까가 기대되는 자리에서 점검해 주셨으니까요. 챙겨봤습니다. 이어서 거래량 상위 리스트도 같이 만나보시죠. 티웨이홀딩스, 이램, YG플러스, 클로봇, 삼성전자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뭐 ESS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네. 어디로 가볼까요? YG 플러스를 지금 아니면은 또 언제 얘기할 수 있을지. 그렇죠. 내일이 약간 당락일이잖아요, 빌보드. 그렇죠. 예. YG 플러스 오늘은 이제 그런 영상까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와 이 옛날 30년 전 아파트죠. 윤수일 씨까지 지금 믹스가 돼서 이제 영상이 좀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YG 플러스 이 아파트라고 하는 노래가 글로벌 인기가 이전 우리 과거에 있었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니즈를 굉장히 좀 크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YG 플러스를 말씀드릴 때는 지니뮤직 그리고 NHN 벅스와 테마주를 형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걔네들은 그 친구들은 완전히 탈락이 되고 완전 그 선택과 집중을 강하게 보여주면서 YG 플러스가 오늘도 거의 한 15% 가까이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YG 플러스는 지금 현재 보유자의 영역 또는 이제 매매를 굉장히 빠르게 잘 하시는 분들에게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만 보유자분들 뭐 4,000원이든 5,000원이든 6,000원이든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비중을 천천히 축소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빌보드에 대한 니즈 그리고 글로벌 이제 메가히트에 대한 니즈를 조금 더 만끽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격이 많이 높아져 있고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적인 측면으로 대응은 홀딩적인 측면은 권유드리지 않고 이제 매매적인 측면이나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내일 또 어떠한 반응이 나오게 될지. 보통 이제 화요일에 주간 단위 빌보드 차트 순위가 나와가지고요. 지금 아파트가 어느 정도의 순위에 오를 것인가 기다리는 과정에서 오늘 또 신고가 자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디어유도 급등이 나왔잖아요. 엔터나 이런 여러 가지 음원 쪽 관련해서
수급이 좀 들어가네 싶거든요. 근데 지금 딱 자리도 올라오기 좋을 정도로 많은 낙폭을 형성해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제 좀 간다라고 생각하고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디어유는 오늘 텐센트와의 그 이제 협약을 통해서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과 국내 니즈에 대한 것을 더욱더 확대시켜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레뷰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쪽은 인플루언서 쪽에 대한 니즈를 좀 보여주면서 레뷰 코퍼레이션도 오늘 단기적으로 상승력을 좀 보여줬다라고 본다면 이제 각각 파트에서 대장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강력한 성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어유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장기 이평선까지 뚫고 올라가면서 오늘 25% 정도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홀딩적인 측면으로 대응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여러분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28일 월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구나. 지수기호도 상위 종목의 1위로서 이름을 올릴 수 있구나를 확인시켜줬는데 과연 장 마무리되고 나서 수급에 지금 외국인 순매수로 찍혀있는 장중 가수급이 변화를 일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이 오전에 사실 가파르게 오르면서 다시 1,400원을 위협하긴 했는데 현재 구간 1,384원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매크로도 계속해서 눈여겨본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은 콩콜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반도체며 2차 전지며 제약 바이오며 여러 가지 혼재된 전략 시선 속에서 어디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 잠시 뒤 얘기 나눠볼게요. 마감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동시호가 구간에서 좀 지수가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2610선에서 2600선까지 동시호가 구간에서 좀 밀어냄도 있었는데 오늘 종가 보니까요. 잘 지켜냈네요. 2612선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상승 탄력도가 보여졌다라는 점 챙겨볼 수 있겠고 코스닥 종합지수로도 넘어가 보시면 1.8% 상승하면서 740선까지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이 사자세가 조금 더 많이 빛을 발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수도 계속해서 상승 탄력도를 이어갔네요. 자,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는 좀 덜어냈어요. 덜어냈는데 사실 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게 무엇이냐가 중요했었을 거예요. 그것이 삼성전자냐라는 것도 있었는데 일단 취합되는 부분 보면 삼성전자 쪽 지금 순매수 쪽으로 가장 가능성 높게 나타나고 있고 기관도 오늘 좀 소폭 3,500억 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시면 외국인이 들어왔죠. 기관은 좀 빠져나간 상황 속에서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는 좀 들어왔습니다. 자, 이어서 시총 상위단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인데요. 58,300원에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삼성전자가요. 장중에 가수급상 외국인이 아무리 들어와 있어도 결국에는 끝나고 나서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는 포지션이냐. 만약에 오늘이 그 유의미한 첫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대한 관점은 세워야 하는 구간이 될 것 같은데 SK하이닉스는 20만 원을 하회시켰죠. 이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외국인 기관이 조금 덜어내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온도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건가 의문점 남기게 합니다. LG 엔솔은 테슬라도 계속해서 고공행진 들어갔고 오늘 실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4분기까지는 그렇게 좋진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이드를 보수적으로 그래도 긍정적으로 잡았다라는 점에서 플러스가 나왔고 42만 원 선 현재 추격하고 가고 있습니다. 쌈바는 약보합권 나타나는 속에 현대차와 기아는 오르긴 올랐는데 기아가 조금 더 잘 올랐죠. 일회성 비용 감안하면 너무 잘한 것이다 라는 평가가 기아 쪽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매수세를 부추겼습니다. KB금융은 오늘 차익이 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단 금융주들이 차익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KB금융도 그간에 많이 올랐었던지라 오늘 차익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같은 울타리 내에서 4.17% 상승. 인터넷 플랫폼주 네이버도 강하게 올라섰네요. 코스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1위부터 6위까지 일제히 플러스권 나타내는 속에서 가장 많이 오른 상승 키는
2차 전지단에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 일제히 시세가 분출이 됐었고 가수급상 외국인 기관 동시에 들어왔다라는 점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좀 기대감 자극될 만한 뉴스도 많았었던 가운데 플러스권 유지를 했고요. HLB도 4%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좀 다른 종목이 쉴 때 올랐었던 클래시스, 휴젤은 오늘 조금 쉬어가지만 일제히 다른 종목 속에서 플러스권이 나오게 되면서 자 이제 연속의 흐름을 기대해도 괜찮은 건가 이 고민거리를 낳게 합니다. 이 부분 얘기 좀 들어볼게요. 위원님. 네. 사실 오늘 지수 올랐고 좋은데 네. 그래서 뭐 봐라고 하면 고민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좀 하기가 좀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릴게요.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했던 삼성전자와 그리고 2차 전지 쪽의 매수 유입이 생각보다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적인 측면을 올렸다라고 하는 점. 이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의 어닝 시즌이 이번 주가 이제 클라이막스를 찍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이제 국내는 이제 시작인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은 더욱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2차 전지 쪽에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관련된 엔비디아 관련된 호재적인 측면이 얘기가 나오면서 SK 하이닉스에 약간 디커플링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거의 지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는 이제 실적에 대한 것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3분기 실적에 대한 그 발표 그리고 향후에 대한 방향성이 더욱더 이제 장밋빛 전망을 보여줄 수 있는 산업과 종목에 좀 더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찌 됐던 간에 미국 대선이 한 9일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시점에서 변동성에 대한 것은 단기적으로 좀 확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그 대선 이후의 흐름은 여전히 다시 한번 주식은 실적적인 베이스를 기본으로 다시 한번 펀더멘탈 기반으로 해서 제 반등에 대한 시도를 좀 강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으로 한번 모아가 볼게요. 사실 SK 하이닉스 쪽은 지금 전체 수급이 나왔는데 외국인 기관이 오늘 좀 덜어내기는 했죠.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네,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오랜만에 지금 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 오래 걸렸는데. 그런 가운데 오늘 좀 의미가 있었던 쪽은 DI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주를 오늘 또 챙겨주셨기에 네.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처음에 세론처럼 작용했어요. 어드밴테스트 국산화 성공. 네. 더 갈 줄 알았더니 내렸다가 오후장에 다시 가요? 이거 어떤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은 DI가 이번에 수주에 대한 발표를 SK 하이닉스양 1237억 원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전에는 정말 작게 50몇 억, 100몇 억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대량 수주에 대한 것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세론 한마디로 마이너스 한 6%, 7% 정도까지 밀어버리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SK 하이닉스 향에서 HBM3E 8에서 12단까지에 대한 웨이퍼 테스트 장비에 대한 니즈를 더욱더 크게 확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에서 내년 2025년에는 HBM4로 그 진화에 대한 과정에 더욱더 한 발 내디딘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발주자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HBM3E에 대한 웨이퍼 테스터의 니즈를 더욱더 확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감안한다면 DI가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니즈를 더욱더 강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HBM4부터는 서플라이에 대한 변경 요소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부터 다시 한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전략. 그리고 차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이 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저번 주 금요일 날 뚫었는데 오늘 수주 모멘텀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플러스적인 측면으로 마감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 추가 상승에 대한 원동력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에 대한 하락 여부가 이제 저점을 찍고 정배열까지 전환된 이 구간에서의 투자 포인트는 더더욱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23,000원 안내를 드리고 손절 라인은
17,8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랫골이 다 메웠습니다. DI 추가 움직임 기대를 해보겠고 이어서 추가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HD 현대 마린솔루션 실적 좋았고 지금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은 HD 현대 마린솔루션은 좀 말씀을 안 드릴까 하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왜요? 지금 이번 달에 들어서 네. 음봉이 딱 오늘과 과거에 한 번 해가지고 이번 달에 몽땅 다 양봉이에요. 그래서 네. 굉장히 조용하게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월 20일 날 추천드렸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자리에서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안내를 해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적적인 부분도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는데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선박 개조에 대한 것이 글로벌적으로 거의 유일한 그런 기업이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한국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294척에 대한 선박 개조 수주 모멘텀까지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부터 굉장히 꾸준한 상승과 중간중간 추가적인 슈팅까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를 한 지금 현재 자리보다는 좀 높은 가격으로 16만 원 상향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엑스게이트요. 미국에서 워낙 양자모가 잘 가서요. 네, 엑스게이트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럭키세븐에서 말씀드렸듯이 윗꼬리를 좀 잘 다는 기업이에요. 따라서 엑스게이트는 계속해서 매매적인 측면으로 대응을 하시고 갭 상승을 따라가시기보다는 눌렸을 때 매수하셔가지고 전고점 돌파했을 때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하시면 생각보다 매매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계속 지속적인 수익을 조금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연 오늘 이후의 시장은? 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전략 잘 세워가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